오늘 아침 굿모닝 인포맥스, 이번에는 경제 이슈를 뜯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경제 언박싱에서는요,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전기차죠. 현대차가 내놓은 하반기 기대되는 신차 1위, 아이오닉 6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송혜코는 혹시 차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전 아직 운전을 못합니다. 운전을 못하셔서 저는 집에 차를 여쭤본 거였는데 네. 어쨌든 차 바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좀 잘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경제 언박싱은 바로 이 주제입니다. 네, 이 아이오닉 6의 생생한 시승기부터 앞으로 글로벌 전기차 경쟁 판도까지 이것이 어떻게 또 바뀔지 오늘 이민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재 기자. 아이오닉 6 직접 타봤다고요? 네. 어땠습니까? 좀 궁금합니다. 매우. 제가 직접 타고 왔는데요. 네네.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스타필드 하남에서 네. 아이오닉 6 시승회를 열었는데 그 현장을 이제 연합인포맥스 이용구 기자와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이 아이오닉 6는 3개월 전에 부산에서 열린 그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이미 한 차례 공개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별도의 론칭 행사는 하지 않고 시승회와 공식 출고가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네. 이제 아이오닉 6는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개발됐는데요. 전작인 아이오닉 5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만들어진 전용 전기차입니다. 이 아이오닉 5가 공간의 활용성에 주로 집중했다고 하면 아이오닉 6는 안락하면서도 개인화된 나만의 안식처라고 하는 실내 컨셉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네. 아이오닉 6가 어떤 모습일지 영상으로 제가 담아왔습니다. 네. 이게 왜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아, 펑펑 놀래. 이 버튼은 뭐예요? 이거 잠금 버튼. 잠금하면 이거 근데 만약 근데 잠금하면 좀 이렇게 치는데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손이 이렇게 많이 더 있었어요. 이렇게. 트렁크에서. 네, 그렇죠. 다시 올라가. 이거 들면 뭐가 있겠죠? 밑에 그거 있겠지. 공간. 또 이것도 들면 이제 타이어가 있네? 없네?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자리죠. 예, 전기차니까 확실히 얘는 좀 그냥 특이하네, 일반 위치가. 그 원래 가솔린 차보다는 전기차들 다 앞에 있지 공간이 않아요? 많네요. 아니, 전기차마다 달라. 현대기는 여기.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 이렇게 충전. 이건 뭐죠? 그건 누르라고. 왜 저는 안 돼요? 세게 세게 눌러야 돼. 이거. 터치가 아니야. 아, 터치가 아니야. 이렇게 꾹? 어. 옆에 충전기가 있으면 충전도 해봤을 텐데 충전기가 충전할 데가 없더라고요. 이 앞모습이 뭔가 그 전에 이런 앞모습 없었지 한 번도. 없었지.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런 컨셉으로 가는 건가요? 저항계수가 네. 현대차에서 나온 차 중에 제일 낮아. 그러면 그러니까 저항을 제일 덜- 도 이런 것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다 만든 거야. 그럼 바람 저항을 제일 적게 받는다. 적게 받아서 속도 빨리 나갈 수 있어. 뒤에 이게 현대차 날개, 차 중에 린 네. 스포일러도 있네요. 맞습니다. 이 내부가 뒤에가 엄청 이게 누에고치 코쿤형이라고 말하는 그 내부 실내 디자인 아닌가요? 네, 이게 맞습니다. 좌우 그 도형이라서. 이거 잡아주는 느낌이 뭔가 포근한. 저절로 앞으로 가지네. 응. 문 열면은 너 진짜 뒤로 가고. 오래된 차를 타는구나. 원래 다 이래. 저도 저 이야기를 차를 타는구나. 할 뻔했는데. 여기 콘센트. 그럼 이거 열면은 여기다 콘센트 꽂고. 이제 가전제품이나 이걸 캠핑 가서도 쓸 수 있는 거야. 차 안에 전기차 노트북을 담당. 꽂아서 저렇게. 캠핑할 때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예. 사이드. 멀리서 보니까 확실히 사이드 독특한 없어져? 디자인이 많습니다. 이거 왜 잠겨있죠? 잠깐만요. 이게 P. P. 저 브레이크 그리고 음. 위로 하면 드라이브. 드라이브 두 번. 세게.
얘는 잘못됐어요, 선배. 뭐가 잘못됐냐면 다들 알이 앞에 있잖아요. 얘 뒤... 그만. 자,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게 좀 제가 핸들을 맞춰서 달리는데 맞추니까 이 계기가 안 보여요. 단점 이게 좀 단점. 아 너는 그걸 낮춰서 네, 전 낮춰서 달려. 왜냐면 이 위에 손 이렇게 얹어서 폼 잡아야 되거든요. 조수석에 있을 때랑 선배 느낌이 좀 많이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데? 꿀렁거림 많이 없어요. 그리고 얘 전혀 하나도 안 예민하네요. 조수석에서 지금 그런 악셀을 그림이 심하다. 밟아도 네, 지금 조수석에 좀 깊이 있게 밟아야 이유는 밟히는 응답성이 네, 좋다는 방송인데 계속 반말하는. 이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그 어떤 차는 그러니까 차 종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차는 밟으면 조금만 밟아도 확 튀어나가는 차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좀 그런 게 없이 내가 원하는 그 정도에 맞춰서 딱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건 괜찮네요. 브레이크도 확 서지도 않고. 얼마나 하셨어요, 시승을? 한 3시간 정도 한 것 아, 같습니다. 3시간. 그렇게 오래 하셨구나. 네. 3시간에 봤습니다. 걸친 네. 시승기의 일부를 저희가 봤는데 네. 일부의 상당 부분은 이제 뭐 시동을 거는 데 쓰신 것 같기도 하고요. 디자인 구경하는 데 쓰고. 꾹 누르는 거라던가 면허를 따신 지 얼마 안 됐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는데 글쎄 이번에 이 소비자들은 지금 이 아이오닉 6에 대해서 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던가요? 네, 아주 핫한 반응입니다. 출시되자마자 각종 신기록들을 죄다 갈아치우고 있어서인데요. 그렇군요. 네, 8월 사전 계약 첫날에만 37,000대 계약을 성사시켜서 네. 선배인 아이오닉 5의 기록을 이미 깼고요. 네. 이후 한 달 사이에만 5만 대 넘게 계약됐습니다. 네. 현대차가 잡아놓은 아이오닉 6의 올해 판매 목표가 네네. 12,000대였으니까 벌써 목표치를 4배나 넘게 초과한 거죠. 아이고, 4배.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뭐 이유가 뭘까요?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디자인이 좋아서. 이제 성능 쪽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네. 이제 완전 충전을 했을 때 네. 공인 주행 거리가 420km입니다. 그런데 주행 모드를 에코 모드로 놓고 에어컨을 끄고 달리면 네네. 실 주행 거리가 500km까지도 늘어납니다. 이 아이오닉 6의 경쟁 모델로 이제 현대차가 꼽은 차량이 네. 테슬라 모델 3인데 이 주행 거리만 보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모델 3에 오히려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네. 아이오닉 6에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500km면은 제가 과장을 좀 많이 보태면 네. 이게 부산에서 서울 달리고 뭐 강원도 뭐 또 갈 수 있는 거리 그 정도 얼추 나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그렇죠. 특히 이번 시승 차량이 롱레인지 모델인데 네. 공인 주행 거리가 524km나 됩니다. 오. 전작인 아이오닉 5와 비교를 하면 무려 주행 거리가 70km나 연장된 셈입니다. 하지만 에어컨을 풀 가동하고 네.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설정하고 급가속을 반복하다 보니까 네. 주행 거리가 공인 주행 거리보다 훨씬 낮은 400km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오히려 시내에서 저속 주행할 때 주행 가능 거리가 길어진 건데 네. 서울에서처럼 이게 차량 운행이 많은 도심에서 차고 다니기에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럼 주행 거리라든가 이 도심 뭐 이런 비용 그 효율을 봤을 때는 충분히 소비자들에게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봤는데 시승하면서 빠르게 달릴 때 주행 성능은 어떻습니까? 이 전기차에 대한 아직 안 타보신 분들은 과연 저게 과거에 화석연료차, 가솔린차 이런 거보다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력은 훨씬 좋은데요. 네. 그야말로 빠르게 잘 치고 나간다 이런 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국도에서 고속화도로로 진입할 때도 전혀 불안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고요. 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이른바 제로백이 네. 이제 제가 도로에 차량이 많아서 직접 시험하지는 못했는데 네. 재원상으로는 5초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카네요. 네, 웬만한 스포츠카보다 빠른 거죠. 그렇죠. 네, 네. 바람의 저항을 또 최소화한 형태로 제작됐기 때문이라고 이제 회사 측은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아이오닉 6가
이 6는 이제 자동차가 달릴 때 네. 그 공기 저항을 얼마나 받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공력 계수인데 네네. 이 공력 계수가 현대차 차량 중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차량 스펙만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 가격은 만족하지 못할 수준이 아닐까, 좀 높게 잡혀있진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또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대로 책정돼서 꽤 매력적인데요. 예. 모든 트림에서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네. 네, 일부 낮은 트림의 경우에는 5,500만 원 그 밑으로 책정돼서 네네. 네, 보조금 100% 수령도 가능하고요. 네. 이번 시승 차량인 이제 프레스티지 모델이 가장 비싼 한 6천만 원 초반대인데요. 네네. 테슬라 모델 3의 스탠다드 모델이 7천만 원 초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네네.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아이오닉 6가 우위를 점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보조금 100% 수령이라는 게 정해진 보조금의 100%를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까? 네, 그 시도에서 제공한 정해진. 네, 각자 좀 다르긴 하겠죠. 네. 예.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세요? 네네네네. 네. 그 지금 대략. 네, 지금 5,200만 원인 그 스탠다드 모델을 기준으로 보면 예. 지원금 총액이 가장 낮은 곳이 서울인데 네. 보조금이 9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오, 네. 거의 한 약 1,000만 원 정도의 그렇죠. 보조금을 네. 받을 수 네. 있다. 이 그럼 보조금도 많이 실제적으로- 깎인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어쨌거나 5,200만 원짜리라면 한 4천만 원 초반대로 살 수 그렇네요. 있겠네요. 그렇죠. 아 제가 구매를 좀 고려하고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딱히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다. 네, 맞아요. 이런 단점 없습니까? 단점? 네, 이 가장 큰 단점이 차량 외관을 두고 네. 소비자들 사이에 논란이 다소 있다는 건데요. 차량 전면부가 현대차가 이전에 판매하던 투스카니와 비슷하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듣고 보니까 좀 그런 듯해요. 근데 또 일부 소비자들은 이 포르쉐를 닮았다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거는 뭐 있었습니다. 칭찬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차량 뒤쪽에 네. 그 날개처럼 생긴 리어 스포일러. 예, 스포일러가 네, 달리지 네.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쪽에 이제 브레이크 등이 배치됐는데 네네. 이게 좀 낯설고 어색해서 구매가 망설여진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 아까 그 화면 첫 부분에 이게 뭐지 했던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네, 맞습니다. 저도 저게 뭐지라는 생각을 처음 그 했었거든요. 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이오닉 5에도 있었던 것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네네. 확인해봤는데. 예, 하여튼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좀 확인을 저희가 네네. 해보고 어쨌든 이 외관에 대해서는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내부에 대한 평은 좀 어떤가요? 네, 이 실내는 내부 크기와 관련해서 네네. 평가가 조금 엇갈립니다. 플랫폼 기반 전기차 장점이 내부 공간이 넓다는 점인데요. 네네.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그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조작부가 있는데 그렇죠. 네. 네, 그 밑부분이 이제 텅 비어서 이제 큰 백팩도 보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뒷자리에서는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유선형 디자인 때문에 네네. 지붕이 이제 갑자기 낮아져서 이 머리가 좀 닿을 수 네, 있다. 키가 큰 사람이면 앉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쿠페형 차량은 단점이 그겁니다. 약간 유선형으로 나온 차량들이 다른 회사들의 그런 차량들도 그런 단점이 있다고. 네, 많이 쿠페를 얘기합니다. 타신 분들은 이제 네. 아실 텐데 네네. 또 이제 내장재나 마감도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 경량화 가볍게 만들기 위해 네네. 좀 플라스틱 제품을 쓴 것 같고요. 음. 또 각종 조작 버튼과 기어봉하고 그 사이드미러 위치하고 모양이 좀 많이 어색했는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적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건 좀 원고에는 없는 얘기지만 멀미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을 전기차에 대해서 네네. 멀미감 혹시 없었습니까? 멀미감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이거는 약간 이 아이오닉 6 문제가 아니고 오. 전기차 전반적으로 좀 승차감과 관련해서 개선돼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제가 4년 전에 탔던 니로 전기차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승했던 차량인데 네네. 그때와 지금이나 그 꿀렁거림이 멀미감이 급하게 가고 좀 급하게 서고 약간 그런 감이 네, 있죠. 크게 개선되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건 좀 숙제로 여겨지는데요. 네. 어쨌건 아이오닉 6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시끄러운 이슈가 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네, 아이오닉 택시가 벌써부터 길에서 돌아다니는 게 목격돼서 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구설수에 오른 겁니다. 네, 일부 소비자들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네.
물론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제 좀 빠르게 전기차 판매 실적을 올려야 돼서 택시 모델을 내놓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지금 주문을 해도 신차를 받을 때까지 1년 넘게 대기를 해야 되는데 이 택시 업계의 편의를 너무 봐준 것 아니냐라는 불만도 나옵니다. 제가 신차를 목격한 제 1인인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차에 대해서 좀 구매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먼저 타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거든요. 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또 아이오닉 6와 경쟁하게 될 경쟁차는 또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올해 하반기에 출시되는 전기차만 10여 종에 달합니다. 네. 사실상 전기차 대전 포문이 열렸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네. 그 중에서도 관심이 집중되는 이제 국내 차량으로는 기아의 고성능 전기차인 EV6 GT가 있습니다. 네, 사흘 전에 출시됐는데요. 네. 가장 특징적인 건 제로백의 3.5초로 네. 역대 국내 출시된 자동차 가운데서는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그럼 해외 브랜드 중에는 경쟁할 만한 차종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테슬라 말고 다른 모델은 있을까요? 또? 네, 이제 BMW와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가 대형 전기차 세단으로 고급화 전략을 앞세웠습니다. 네. 이제 BMW는 i7을 내놓는데요. 이제 가격은 1억 7천만 원대로 책정될 걸로 예상되고요. 네. 출시 시기는 1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난달에 EQ2를 내놨고요. 네. 아우디는 이제 얼마 전에 브랜드 최초의 컴팩트 전기 SUV를 네. 출시했고, 네. 폭스바겐도 자사 최초의 순수 전기차인 ID4를 선보였습니다. 경쟁 와, 상세들이 경쟁이 엄청 많네요. 이렇게 그 세계적인 고급 최상단 브랜드들이 이렇게 내놓으면 현대차 굉장히 쫄리긴 하겠죠. 네. 그러니까 반대로 해외 시장에서 이 아이오닉 6도 선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뭐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네, 이 해외 진출은 뭐 다소 녹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돼서인데요. 네.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산 전기차들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네. 현대차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중국 길리 자동차도 내년 초부터 한 번 충전에 700km 넘게 주행 가능한 전기차를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이젠 전기차 후발주자인 중국 업체들까지 긴 주행 거리를 앞세워서 현대차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게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 좀 약간 상대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일단 국내 자동차 업체에 대한 보조금 차별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일단 수입 자동차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보조금 똑같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국내 브랜드가 아닌 해외 자동차 제조사들이 네. 우리나라 보조금 정책에 따라서 이 맞춤형 출고가를 내놓는 이른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보조금에 맞춰서 가격을 더 받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가격을 낮추는 낮춰서 거죠. 거기에 일부러- 맞추는? 거기에 맞춰서 네. 아하.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도 보조금 책정 기준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이제 테슬라가 이제 작년에 모델 Y 가격을 5,999만 원에 맞춰서 기준을 맞춰서 네, 보조금 차량 가격을 조정한다. 네, 보조금 받을 싹쓸이- 수 있도록. 네, 예. 싹쓸이 논란을 일으켰고요. 아, 근데 그렇게 보조금 지급 기준의 신차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네네. 이 차량 주요 옵션들이 빠져서 이제 국내 고객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한국 소비자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차량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차 면허가 없다고 하시니까 옵션 되게 중요합니다. 아, 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예, 뭔가 자동 열선부터 시작해서 뭐 맞아요. 기타 등등 이런 거 저도 알 옵션을 굉장히 정도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맞아요. 보조금 제도가 손볼 구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당국에서는 어떤 조치가 좀 예정돼 있습니까? 네, 이 보조금을 둘러싼 그 각종 잡음들이 끊이질 않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정부도 제도의 문제점들을 좀 개선해 보겠다면서 음. 하반기부터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등 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이제 환경부 관계자는 이제 연말에 업계 간담회를 열어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해 이제 전문가들은 그 개편을 하더라도 그 개편 과정에서 소비자 실익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관련 산업 기술 혁신을 좀 앞당길 수 있는 균형감 있는 정책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오늘 이민재 기자의 뭐 생생한 시승기부터 뭐 시장의 전망, 보조금 제도까지 저희 알아봤는데 다음에도 실감나는 취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시간이 아쉽네요. 맞아요. 네.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를 읽으려면 꼭 알아야 할 이슈들, 경제 언박싱을 통해서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요. 인터넷 유튜브에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